주역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역의 테마는 뭡니까? 네, 대한민국 마지막 희망의 빛일까? 아, 빛일까? 하여튼 네. 빛이 됐으면 하는 네. 주역 3인입니다. 이번 주 신스틸러들입니다. 네, 신스틸러 3위는요? 네. 이제 오거돈과 아, 박원순으로 이 무너진 이 좌파 정말 어떤 분들은 와, 저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없던 분들도 와, 진짜 뭔가 신이란 존재가 있나 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좌파의 또 다른 민낯인 이 성 관련된 문제로 두 지자체장, 아주 큰 지자체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후보를 내선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러면 이 야당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고 또 대권을 다시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포석. 그렇죠. 네, 시작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번 주 많은 소모임에 가면 다 이 얘기죠. 예, 이 얘기입니다. 우리 박사님의 또 고견을 듣고 싶고, 네, 어떻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글쎄, 지금 저 예측하는 분들 다 어긋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다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평론가들이나 텔레비나 신문에서 나오는 예측들은 제가 볼 때 네, 아니다. 하나도 안 맞을 가능성이 그럼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올 확률이 저는 있다. 조심스럽게 네. 예측하면 서울시장은 진짜 지금 그 미통당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부산시장은 워낙에 이 저 성추행이 거기는 네. 징글징글하게 그 오거돈은 이제 박원순은 끝냈지만 네. 죽음으로써 그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이제 죽음으로 끝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조심스럽게 거긴 여성이 유리하지 네. 않겠나. 어디가 됐든 여성이 유리하지 네. 않겠나. 네. 그렇게 봐지는데 네. 거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하는 인물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아유, 되게 예리하시지만 이렇게 큰 평론을 얘기를 왜냐면 해주셨고 지금 맞습니다. 떠오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서울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권에. 이제 사람들이 언급하는 왜냐면 어차피 보여지는 캐스팅 이제 플러스 알파는 안 보여지는 캐스팅이 될 확률이 저도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저런 왜냐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이제 한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하마평에 오는 얘기를 그 좀 사람들이 안 드릴게요.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건데 한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누구예요? 하마평, 그러니까 사람들의 하마평에 오르는 분석가들. 분석을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우파 진영에서의 5, 6, 70대들의 바램은 몇 가지 중에 하나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런저런 오랜 고생을 했고 사람이 없다. 그냥 솔직히 저는 김문수 사람 잘 알고 그러지만 리얼한 그들의 하마평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왜냐면 심지어는 뭐 그냥 이렇게 신인인 사람들한테도 서울시장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나가보라 그러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 지자체장이 왜 지자체장 서울 부산 다음이 대권 주자가 되겠어요. 3선 이상 급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신인이면 진짜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그런 정도가 아니면 쉽지 않기 때문에 5, 6, 70대 제 얘기는 신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아닌 플러스 알파. 그래서 신인이 아니라 지금 오르는 사람 이제 뭐 김문수 안 봐도 알아. 맞아요. 안철수 지네끼리는 안철수 뭐 오세훈 나경원 뭐 또 누구야? 누구 또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누구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수 너무 있다. 어제 제가 안철수 이제 서울시장을 묻자 그랬더니 벌써 제밥만 관심이라면서 개탄을 했다. 안철수는 이제 사실은 왜냐면 안철수 제가 전에 10년 전에 안철수한테 왔던 기회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서울시장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본인은 대권 하고 싶은데 대권도 안 될 것도 알고. 근데 왜냐면 자기는 아버지가 못난 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원순한테 후루룩 양보한 사람입니다. 박원순이 안철수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지. 그 당시 안철수 무릎팍도사 무릎팍팍. 근데 안철수도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이번 박원순 사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오세훈부터 책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돼요. 오세훈과 안철수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안철수 왜 박원순을 만들었냐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서울 시민들의 불만인데 안철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5%밖에 안 되는 사람을 내가 50%인데 내가 줬는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나가면 무조건 당선하니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네. 천만에 네. 박원순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 그게 아니면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오세훈도 마찬가지예요. 네. 서울시장을 던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한테 자꾸 이제 요번 주에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본인도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안철수를 또 이 매번 지역 노원병 때부터 까던 게 누굽니까? 이준석이 부정선거도까지만 이러는데 어제 3040 제가 변호사 모임에 갔는데 네. 너무 충격적인 게 이준석이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한대요. 제가 거기서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러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 후보를 내야 한다. 완전 어이없죠. 얘 이준석이 누구니까? 내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보궐선거 내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잘못 나온 네,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이준석인 걸 말씀드릴게요.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말한 게 이준석이잖아요. 지금 우파 청년 변호사들이 이준석 정말 더 제가 방송에서 말은 못하지만 진짜 관에다가 이렇게 못질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전에는 이준석 똑똑하다. 그래도 좌파랑 붙여놓으면 토론 얼추 잘한다. 그래도 우리 쪽팔리게 안 한다 하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정선거에 아주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부정선거 없다라는 거에 강력히 나오면서 저도 오죽하면 방송에서 아주 더 갔잖아요. 근데 이재명도 민주당이 후보 내서는 안 된다. 장사꾼도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진영의 썩은 물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썩은 악취를 말하는데 이준석이 왜 갑자기 그 썩은 악취에서 그 후보 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 이준석은 인제 이쪽이 표밭이 아니에요. 인제 보수 25%는 자기를 증오해요. 그러면 중도부터 그냥 나 정치 다 관심 없어 하는 사람부터 좌파표를 얻어야 자기는 앞으로 뭐라도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종편 모든 종편 좌파들이 완전 좋아하는 방송에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완전 그쪽으로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30, 40대 변호사들이 이준석이 서울시장 후보 나오고 싶다는 것들을 여기저기 나오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준석 씨한테 한마디 좀 할게요. 뭐 저를 잘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절대 나와서는 안 되고요. 본인은 그냥 장가나 가세요. 진짜 이제 본인 성적인 얘기들도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장가나 가시고 서울시장 이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후보 내야 한다? 이게 우파 진영에서 비대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왔던 이준석이 할 말입니까? 제가 이준석한테는 이게 화가 나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장에 이준석이 나오는데 그 무조건 반대운동 해야 된다.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 저 300명, 30명 끌고 가서 저 이거 시위할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이번 판을 이준석, 김세연, 유승민 또 그들이 또 헤쳐놓으면 당신들은 진짜 역사의 죄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꼭 소식을 알게 돼서 저는 이 얘기를 굳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 어쨌든 많은 사람들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현주 그다음에 그들이 또 그 저도 싫어하는 이 김세연. 김세연이 왜냐면 금정구에서는 아주 거기 황태자고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김종인 또 여기에 본인이 청년 조직 또 갖다 바치면서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이 속으면 안 되는 게 그 공천입니다. 이번 총선 때도 뭐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안 되겠지가 아니에요. 공천 받아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정말 국민이 만드는 후보 왜냐면 서울시장 박원순 때 보시면요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래. 시민단체에서 연석회의 같은 거에서 후보를 낸 거고요. 박영선이 민주당의 후보였거든요. 그럼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내고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후보가 당신들이 공천 주는 자를 제낄 겁니다. 이번에 저희는 그 10년 전 그 지자체장 선거 그때와 비슷하게 될 확률이 있다. 재보궐선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현주 의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조금 많은 분들이 저도 이현주 의원님 또 내지는 그 보좌관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저기 좀 더 세게 안 하냐 이런 분들이 있다 했더니 또 너무 세게 한다고 조금 좀 톤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부산에 또 내려가서 지금 살고 있대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단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진복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도 네. 언급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부산 아주 토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4월 10일이 언제입니까? 4.15 5일 전에 네. N번방 제보 주말쯤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되게 무슨 선거 관련된 문제 민주당이 터질 거 많다라고 이 사람이 탁 했거든요.
전 이거 제 그냥 혼자의 생각입니다. 근데 전 이게 오거돈이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이진복은 딜을 할 겁니다. 그 5일 전, 왜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 구청장 출신인데요, 장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장사를 할 줄 알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얘기하더니 오거돈 얘기가 스르륵 뭐 어디든 다 들어갔고요. 이미 그 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거돈 성추행을 다뤘어요. 네. 근데 총선 전에 싸르르륵 다 없어지고, 네, 이런 이 사람이 총괄 무슨 선대본부장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산시장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된다. 저도 지금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것까지 잘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그 아까 얘기한 거는 그 네. 이제 우리 김신혜 씨도 약간 그 제 말 뜻을 모르는 네. 것 같은데 완전 신이라는 게 아니라 네. 중량감이 있고 파괴력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하마평에 안 오르는 사람이 네. 저는 부산시장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말고 네, 그럴 수 하마평에 있다. 서울시장도 하마평에 안 올랐는데 괜찮네. 그래 이 사람이 있었네. 그럼 근데 이게 좋겠어요. 중진이야. 아유 누가 봐도 그렇지. 좋네요. 이 사람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는 먹을 가능성이 있다. 어딘가 있을 수 왜냐면 있다. 지금 예. 민심이요. 일단 첫째 미통당에 실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미통당에서 거기서 뭐 아무리 뭐 해도 경선하고 네, 뭐 공작해도 김종인이가 무슨 뭐 공천을 주고 뭐 해도 네. 일단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그건 또 나올 사람들 뻔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의외로 이번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들어가면 이번 부정선거로 떨어졌던 사람들인데 중량감이 있고 완전히 이미지 좋은 사람 이 사람도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통당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깃발을 들면은 그래 그쪽으로 확 쏠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미통당에 실망해서 미통당에 때려 그럴 수 나왔는데 있어요. 네. 이 사람이 난 간다. 근데 중량감 있는 사람이야. 소선 뭐 저 갑자기 떠오르는데 신인이 아니고 저게 떠오르는 사람. 그러니까. 저 그 만약에 그냥 추리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김선동 의원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뭐 여러 사람 그런 사람 떠올라요. 그러니까 네, 있겠네요. 그런 이유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나요. 그런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닌데 하고 오히려. 이거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제가 볼 때 안 돼.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안 돼. 그러니까 아마 11월, 12월에 이제 언급되는 사람일 거고요. 지금부터 왜냐면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건 장이 선거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면은 그것은 저희한테 사실 좋은 징조인데 이제 진짜 매번 박사님이 뭉칩시다 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뭉쳐야 돼요. 그리고 뭉친다고 했을 때 서로 모든 그 속상하고 화나는 거는 그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 시댁이 8형제거든요. 네. 근데 8형제가 모일 때 둘째 큰어머니가 좋으면 이 서로 8명이 뭐 재산 덜 받았다. 형이 왜 내가 대학 갈 거 형이 가고 나는 초등학교 종태냐. 막 별의별 8형제면 별일이 다 있거든요. 가정사에. 네. 근데 이 둘째 형님이 다 밥을 먹여요. 남편 먹이고 둘째 형 내가 너 똥 그리고 8째는 내가 너 똥기저귀 다 갈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서 다 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뭉칩시다가 거의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개인사 서로 속상하고 화났던 건 다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엄마 리더십 같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쨌든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좌파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런 합치는 그런 류의 뭔가 장례식장에 모두가 모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화합이 있어야 된다. 이번 8.15에 사실 저는 깜짝 놀랄 사람들이 이번에 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저도 당선될 수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깜짝 놀랄 사람인데 그렇지 하는데 지금까지 하마평에 와. 나오지도 않은 사람인데 멋집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네. 아이고야 확 쏠리게. 와. 그게 이제 한 연말쯤 돼서 저는 네. 떠오르지 않을까. 네. 지금 아무리 이거 떠들어봐야 네. 이거 사람들 다 안 되지. 그게 맞는 말씀인 게 미스터 트롯도 그렇지. 이명웅이 자기 엄마 미용실에서 노래 부르면 지금 똑같은 노래 부른다고 누가 아유 그냥 노래 아들이 좀 잘하네 아이고 아들 노래 시켜봐요 이러고 다 가요 손님들이. 그렇지. 근데 지금 그 미용실에 그 이명웅 줄 서 있거든요 그 엄마 머리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된다니까. 그 장이 열리고 삽시간에. 삽시간에 만들어내면 그 사람 갖고 있던 그 사람이 확 뜨면서 악하고. 지도자로 그게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게 여러 네. 몇 가지 문제 하나는 제가 얘기한 부정선거에 떨어졌는데 아주 역량 있는 인사. 그가 통합당 깃발이 아닌 다른 깃발 혼자 깃발 들고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이저 경제계라든가 이런 네, 사회에서 그때 박원순이 말씀하신, 변호사처럼 사회나 덕망 있는 인사인데 그렇지 그 사람이 있었네 이런 지금 저 정당의 소속이 아닌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래 이 네. 사람이 연말쯤 떠오름. 윤석열이 지금 대권 주자 3위예요? 맞아요. 윤석열이가 무슨 미통당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검찰 일 잘하는 국민들이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서울시장도 부산시장도 마찬가지. 그래 당신이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래야. 사람이 근데 윤석열이처럼 지금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 당신이지. 와. 확 쏠려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보십시오 이제. 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예측이 맞는 그날을 꼭 보고 싶습니다. 네. 내년 4월 예. 정말 개봉 박두입니다.